한국산 KF-21 전투기는 블록별 단계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단계별 KF-21 전투기를 자국 상황에 맞춰 구매하고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록 1부터 블록 2, 블록 3까지 단계별로 100대씩 총 300대가 넘는 KF-21 전투기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에 큰 이익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계약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즉시 바로 수출길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사우디의 이런 행보에 미국에서는 당황한 눈치입니다. 사우디는 중동에서 가장 큰 무기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 판매국 중 하나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의 인권 문제와 군사 개입에 대해 비판적임을 시사하며 사우디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 무기 판매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는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에게는 통하지 않았으며 서로 다른 이익과 가치관으로 인해 두 나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갈라지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국방부 외부 보고서는 사우디와 등을 돌린 것은 최악의 실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이 사우디를 잃게 된다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었던 건데요. 결국 사우디는 대한민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자국의 국방력을 키우게 되었으며 그 결과 KF-21 전투기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전투기에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 핵심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무기 구매를 고민했었는데요. 그때 사우디 국방부 눈에 띈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KF-21 전투기가 마침내 모든 시제기들이 비행에 성공하였고 이젠 양산까지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건데요. 과거에도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최첨단 탄도 요격 시스템인 천공투를 도입했던 경험이 있고 한국과 다양한 군사협정을 맺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거래는 훌륭한 선택일 것임을 빈살만 왕세자는 확신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과의 방산 무기 교역이 빈살만 왕세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제대로 발휘하기만 한다면 사우디에서 처음 원했었던 F-35 전투기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이를 능가하는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렸던 겁니다. 특히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블록 단계로의 진화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분석한 자료를 본다면 KF-21의 활용도는 더욱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KF-21 전투기의 블록2에 관해서도 엄청난 관심을 쏟아내고 있는데 KF-21 전투기 블록3까지 목표한 대로 성공을 이룬다면 사우디는 주변 적국들에 비해 더 강해진 공군력으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이는 사우디와 긴밀한 협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대한민국과 경제적 교류 이외의 한국 군용 무기 구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한국 우호 국가 중 하나로 미래를 향한 수많은 경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에 방문하여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해 갔었습니다. 사우디에서 구매해간 1조 원치의 무기는 바로 대한민국의 대공 미사일인 천공투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전 개입을 이후로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금지되고 유럽제 무기 수입도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과의 국방 협력이 확대되면서 천공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접경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 무기 구입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구매한 요격용 미사일이 바로 천공투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무기 성능에 매우 만족하였고 이제는 또 다른 한국산 무기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란이라는 거대한 적국과의 마찰을 대비해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차세대의 전투기 구매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불안한 국가 안보가 문제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국가입니다. 석유 수출 사업에 주력해 국가의 수출품에서 석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석유 수출을 통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국방 예산을 300조 원 가까이 책정하며 불안한 국가안보 위기를 격파하려고 하는데요.
사우디에서는 노후화된 F-15 전투기를 대체하고자 새로운 전투기로 미국산 F-35 전투기를 구입하려 했지만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갈라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빈살만 왕세자의 행보 때문인데요. 그는 사우디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 무기로 눈을 돌렸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타 선진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곧 양산을 앞두자 여러 나라가 이미 구매 협상을 위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양산 전임에도 관심이 큰 이유는 KF-21 개발 과정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우 투명하게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제기 비행과 시험 절차까지 모두 공개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반면 인도의 AMCA나 튀르키예의 TFX처럼 다른 국가들의 차세대 전투기는 일정이 불투명하거나 시제기 개발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대비 속에서 KF-21은 안정적 개발과 빠른 진전을 보여주며 해외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전투기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진전이 없자 한 국가의 공군과 협상단이 한국에 방문하여 최근 시험 비행이 진행되던 중 비밀리에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중동의 빈살만이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 진행 상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동이란 무대에서 벌어지는 빠르고 극적인 변화가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을 계획하며 미국과의 우방 관계에만 기대지 않고 구시대적 민족주의에서도 벗어나겠다고 미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중동의 이런 변신은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개혁에 관한 프로젝트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밑바탕 위에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래지향적인 네옴 프로젝트와 국방력 증강을 위한 국제 확대를 통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옴시티를 위한 자본력 확장 및 자국의 국방력을 증강하겠다는 발표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의 쟁쟁한 회사가 앞다투어 끼어들었으며 내놓으라 하는 회사 중 가운데 카이의 행보가 특히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매번 과소평가했던 한국의 기술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KF-21 전투기 영상에 꽤 충격받은 듯 했는데요. 같은 시각 중국 군사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의 수준을 세계 4위로 평가해 크게 화제되었습니다. 특히 초음속 비행을 진행한 KF-21 전투기의 화려한 미사일, 무기 체계들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들은 테스트 기체 수준이 아니라 곧장 전장에 투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실전 무장이 가능한 스텔스형 기체로 순식간에 거듭나기 위한 결정적 증거라며 최대 8발까지 장착이 가능한 미티어 미사일 혹은 한국형 미사일을 탑재한 후 KF-21 전투기들은 편대 비행하며 멀티 런칭 시스템을 통해 최대 8대의 적전 투기를 순식간에 격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및 부품 국산화가 한창인 가운데 UFS 연합훈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연합훈련에는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변화된 안보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 삼아 KF-21 전투기와 첨단 장비 활용, 대응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평시 급박하게 전쟁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며 첨단 무기를 적용하여 전쟁 수행 체제로 신속한 전시전환 절차를 토대로 훈련했다고 전달했습니다. 올해 연합연습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9개국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와중에 한국은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착실하게 줄여나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는 물론 잠수함과 항공모함까지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추며 빠르게 방산 기술력을 성장시키고 있으며 이에 중국과 일본은 공포스러울 정도라는 보도를 연일 내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 발전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욱 높은 기술력을 계속하여 갈고 닦아 결국에는 세계적 수준의 자주 국방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과 한국은 KF-21 전투기 계약에 대해 심도 깊은 협상안을 나누고 있습니다. 양국은 KF-21 전투기의 가격, 수량, 납기, 유지보수, 공동개발 등의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은 KF-21 전투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다고 밝히며
한국은 KF-21 전투기의 기술이나 부품을 영국에 공급하거나 협력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요구 사항을 존중하고 타협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국과 한국은 KF-21 전투기 계약이 양국의 안보와 경제에 유익한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KF-21 전투기는 다재다능한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양국 모두 명확한 입장을 확정짓지 않았으며 외교의 초안이 나온 상태이므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중국과 일본 등 한국의 주변 국가를 긴장시키기에는 충분합니다. 특히 일본은 오랜 기간 전투기 개발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한국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는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기초 개발도 못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원활히 개발하자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까지 한국이 차지할 수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옆나라 중국은 압도적인 한국 공군이 KF-21 전투기 양산이 시작됨을 국영방송인 CCTV를 통해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탄탄한 군사동맹 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폴란드를 비롯해 영국의 국방장관마저 대한민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형기체를 대체하기 위하여 F-35 전투기가 아닌 한국의 KF-21 전투기 구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는 KF-21 전투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을 보고 난 뒤 자국 공군의 전투기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영국 공군은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35 전투기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지만 타이푼은 4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능력이 부족하고 F-35 전투기의 경우 가격이 비싸며 수리비와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원활한 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능력과 비용 및 효율성까지 갖춘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A사 레이더, RF 제모, IRST 등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전자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무장 체계로는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독일제 IRIS-T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레이시온이나 보잉의 공대지, 폭탄 미사일,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까지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과 호환성까지 뛰어난 KF-21 전투기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영국은 KF-21 전투기의 성능에 굉장한 만족감을 보이며 최근 예상 가격이 900억에 못 미칠 것이라는 보도를 확인하고는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 가격이며 추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말을 전하며 한국과의 수출 계약에 대한 1차 협의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협의안에는 KF-21 전투기 구매는 물론 KF-XX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국의 고위 관료인 존 스미스는 한국 방위사업청과 비밀리에 접촉해 KF-21 전투기 구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존 스미스는 영국 정부가 KF-21 전투기를 60대 정도 구매할 의사가 있으며 추후 전투기 개발 사업까지 확장해 나갈 의지 또한 밝히며 가격과 납기 조건 등을 협상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전투기 개발 사업이 활발합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은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었는데요. 현재 해당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한국에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영국 국방장관 벤 월러스가 한 발언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가 중 유일하게 시제기 비행을 마친 나라다. 한국의 기술력은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영국은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한다. 영국 국방장관은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X 전투기를 언급하며 한국과의 공동 개발 진행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이러한 발언에 일본은 크게 반발하며 왜 자신들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한국에게 관심을 가지느냐고 영국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한국과의 군사협약을 체결하려는 조짐을 보이며 미국산 F-35 전투기를 대신해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레이더 기술의 발달로 스텔스 전투기 추적까지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군용기 운용 동향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미국산 F-35보다도 좀 더 최신 트렌드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군사 매체들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도입한 F-35 스텔스 전투기 성능에 대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지만 자체 생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위한 로드맵은 한국에만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를 중점으로 영국과 같은 항공 체계를 개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영국 군사 관계자의 해당 발언은 국내에서 KF-21 전투기 개발을 일방적으로 비난했던 무리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KF-X 사업의 로드맵에 전자전기로의 개조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고 전자전을 위한 장비들도 거의 개발을 마친 상황인데요. 또한 KF-21 전투기에 탑재된 A사 레이더에 ECM 모듈을 달고 냉각기와 증폭기를 달면 그대로 레이더 제밍 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드론전 전자장비와 대레이더 미사일 HTS 포드도 개발 중에 있어 KF-21 전투기의 개조가 완료된다면 드라울러에 맞먹는 성능의 전자전기로 자리 잡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군용 무인기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나가며 무인기 전력을 무섭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무인기 시장의 70%가 중국산 무인기에 의해 장악이 된 상태이고 미 국방성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22,000대의 무인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중국의 무인기 군단이 완성된다면 현대전을 지배할 치명적인 무기 체계가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지만 결국 무인기이기 때문에 벗어나기 어려운 약점이 있습니다. 무인 조종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제밍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전자전 능력이 향상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던 것이며 특히 레이더 제밍을 활용한 전자전 능력을 가진 전자전기 개발까지 완료된다면 그동안 개발하고 만들어온 중국 무인기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의 현황은 큰 문제 없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연합군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군은 1차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북한의 핵심 목표물에 선제 타격을 실시하고 그 즉시 한국 공군은 전투기 공격 편대를 이끌고 곧바로 북한 영토에 침투할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전략에 대응해 북한의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를 내륙 깊숙이 이동 배치하고 전 국토로 분산 배치를 시작하였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발사대를 탐색하기 어려워진 것은 물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북한 내륙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야 하기에 한국군의 전투기가 피격당할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 공군은 다시금 전자전기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전자전기를 통해 북한 레이더망과 지대공 미사일을 제밍할 수 있고 북한 사령부와 미사일 발사대 사이의 통신까지 차단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미국의 원격 지원 전자전기의 배치와 활용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고려한다면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선 한반도에 전자전기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뿐만 아니라 영토 야욕을 키우는 중국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전자선 같은 고도의 현대전 기술보다는 북한의 재래식 화력을 제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기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중국이 미국과 대치하며 신냉전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중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스텔스기 편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전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한편에서는 미국의 전자전기가 배치되어 있어 굳이 우리나라에 전자전기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조국이라 해도 한 대당 가격이 1억 6,500만 달러에 달하는 전자전기 기체를 막 뽑아낼 수는 없어 15대만을 운용하고 있는 판국에 항상 한반도의 미군의 전자전기가 배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데요. 한국형 전자전기의 요구가 높아지며 KF-21 전투기의 전자전 개량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에 기반하여 제작되어 전투기 편대와 적진으로 침투해 전자전을 벌이는 에스코트 제머와
폭격기나 수송기 같은 대형 항공기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후방에서 광범위한 공역의 대규모 전자전을 실시하는 스탠드 오프 제머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미군은 EA-18G 그라울러와 수송기 C-130을 개조한 E-130두 종류의 전자전기를 모두 운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우선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미국이 운용하는 EA-18G 그라울러는 수입이 고려됐었지만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수정을 금지하자 발길을 돌려 자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요. 전자전에서 적의 전파 정보는 전자전 장비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이 레이더 전파 신호를 바꾼다면 그에 맞춰 전자전 소프트웨어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버전 드라울러로는 북한을 상대로는 충분하지만 중국과 일본에는 대응할 수 없어 자체 개발에 나선 것인데요. 전자전기에 대한 개발의 예산 문제와 함께 필요한 검토에 대해 파악하는 사이 미국의 F-35 도입으로 관심이 몰리며 소식이 끊겼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자전기 사업을 의결했는데요. 갑작스레 의결한 이유로 몇 가지가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KF-21 전투기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순조롭게 양산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전자전기 사업을 계획할 당시 기반이 될 항공기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객기, 수송기 등을 고려하다가 KF-X 사업으로 탄생한 KF-21 전투기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KF-X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 전자전기 사업 계획이 지연되었는데요. 하지만 KF-21 전투기가 성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 개발 계획이 현실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술 환경의 변화인데요. 북한과 전쟁을 벌일 경우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이나 그 사이에 한국이 입을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을 한층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해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우리 손으로 만든 KF-21 전투기의 전자전기 체계를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변국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전자전기 시스템을 개발 중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에서는 이 소식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전자전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중국의 무인기 시스템은 끝장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전자전기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F-22 랩터를 킬마크로 그린 유일한 전투기인 EA-18G 그라울러를 아시나요? 미국의 FA-18F를 기반으로 개발된 전자장비로 F-22 랩터와의 모의전에서 전자전 제믹 능력을 바탕으로 F-22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모의전이라고 하지만 F-22가 격추된 유일한 사례였죠. 이렇듯 전자전기의 전술적 가치는 어떤 면에서는 스텔스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한국이 드디어 전자전기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가오리 X와 더불어 KF-21 전투기 호위기로 개발 중인 무인기 역시 전자전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드러나 한국의 전자전 능력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군 첨단 장비들의 전자장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자전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텔스기를 운용하는 국가보다 전자전기를 운용하는 국가가 더 적을 정도로 개발에 있어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전략무기인데요. 미국에서 F-35는 팔아도 그라울러는 팔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전자전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에서 그라울러를 수입하나 했지만 결국 자체적으로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방향을 선택했는데요. 전자전기는 전용 기체가 제작되는 게 아닌 기존 항공기를 전자전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